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원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3월 8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전부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네, 어제 시장이 대체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지수 보시면 다우가 1.72% 하락을 했고요. S&P 500 마이너스 1.53%, 나스닥 마이너스 1.25%, 러셀 2000도 마이너스 1.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를 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다우 지수가 제일 많이 빠진 거 보니까 뭐 유가가 좀 빠졌나요, 어제나? 예, 어제 유가 한 4% 정도 하락했습니다. 배럴당 77달러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나스닥이랑 전부 빠진 거 보니까 금리는 올랐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10년물은 1bp 정도만 올랐습니다. 3.96을 기록을 했는데 단기물들 이제 2년물 같은 경우 12bp 오르면서 5%를 넘었습니다. 어이구, 5%가 넘었어요? 네, 5.01 기록했습니다. 지난번 4.7, 4.8 뭐 이렇게 됐을 때 2007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했는데 이제 5%가 넘어갔네요. 그러면 어제 청문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제롬 파월이 선생님 좀 화난 또 말씀하셨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생각보다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좀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통화 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어제 닉 티미라우스가 또 트위터에 글을 썼습니다. 장 시작 전에 썼어요. 이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썼냐면, 파월 의장은 이번 상원 청문회에서 더 높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할 것으로 자기는 예상한다. 글을 썼습니다. 네. 청문회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까지도 이 기자가 다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더 높게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트위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거의 또 내부자 같은 그런 글을 썼습니다. 네, 그렇게 썼고 실제로는 뭐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그래서 통화 정책 관련해서 말한 내용들 살펴보시면은 최근에 데이터들이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계속 이렇다면 연준은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 다음 FOMC가 3월 22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 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매우 중요한 데이터 발표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CPI가 발표가 되고요. 또 고용 지표들이 이번 주에 계속 발표가 됩니다. 비농업 고용이라든지 실업률,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좀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올릴지를 좀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네, 뭐 50bp 이런 얘기도 했나요? 일단 50bp라고 딱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50bp 인상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CME 패드워치에서는 3월달 50bp 인상 확률은 한 71%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5가 아니고 50bp 인상할 확률을 70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거의 25bp 정도를 시장에서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가면서 50bp를 한 70%, 그리고 그 다음에 5월 달에도 25bp 인상 확률을 한 60%, 그리고 또 6월 달에 25bp를 또 한 번 인상을 할 확률을 56.4% 정도로 전망을 하면서 최종 금리 수준을 한 5.5%에서 5.75%를 이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한방에 그러면 3월 20일 날 한방에 5.25까지 바로 50bp 인상해서 올라가고 또 그러고 나서도 25bp씩 한 2번 더 올릴 수 있다. 100bp 정도 더. 그러면 최종 금리 수준이 5.75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본다고 하면 시장에 올라갈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대체로 1% 넘게 다 하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뿐만 아니라 업종별로도 보시면은 11개의 전업종이 다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금융 섹터가 마이너스 2.6% 하락을 하면서 가장 크게 하락을 했고요. 또 부동산 섹터도
한 2.5% 하락을 했습니다. 이외에 뭐 IT라든지 자유소비재,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뭐 에너지, 소재, 유틸리티 대체로 다 1%를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금융이 가장 많이 빠진 게 요게 좀 예사롭지가 않네요. 네. 보니까. 그래서 뭐 섹터 안에 종목들 좀 살펴보시면 JP모건이 마이너스 2.94%, 뱅크 오브 아메리카 3.2%, 웰스파고 마이너스 4.7%, 블랙록도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어제는 금융주가 가장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웰스파고가 특히 많이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쪽도 보시면 GM이나 포드 다 1% 넘게 하락을 했는데 전기차 스타트업 회사들 루시드가 마이너스 5.8%, 리비안도 마이너스 14.5%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도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AMD를 제외하고는 다 좀 하락을 했습니다. AMD는 한 1.2% 상승을 했는데 엔비디아 마이너스 1.1%, 마이크론 마이너스 2.3% 하락을 했고 TSMC도 마이너스 0.8%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반도체가 조금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전기차 같은 고성장 업종이 좀 타격을 받았다 그죠? 네. 그리고 또 빅테크 쪽도 보시면 어제 금리도 또 크게 올랐고요. 빅테크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3% 넘게 하락을 했고 대체로 다 1% 정도씩 하락을 했습니다.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넷플릭스 다 1%를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들도 엊그제는 한 23개 정도였었는데 어제는 9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시면 뭐 자유소비재라든지 산업재, 유틸리티 뭐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우측에 그 어제 전날의 그 상승률을 보시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인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거는 어제 장 초반에는 그래도 약간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네, 장 중에는 그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뭐 나스닥도 장 시작했을 때는 네. 살짝 플러스 나다가 밀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느낌을 보면 리오프닝 쪽에서는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델타 에어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플러스가 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보면 지금 거의 뭐 신고가를 내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52주 신고가 9개 종목 중에 보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런 거 보면 이제 소비가 죽지 않는다라는 걸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고 있고 단지 이제 금리가 국채 2년물이 5% 넘어서고 이런 부분 때문에 금융주들이 좀 밀리고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전기차 특히나 뭐 리비안이나 이런 루시드나 이런 회사들은 사실 지금 수익이 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금 조달을 계속 해야 되는 회사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이 최근에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 쪽도 보면 별로 움직이질 않아요. 조달 금리 자체가 또 높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해도 이제 조달 코스트가 커지고 그래서 계속 현금을 땡겨와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그런 기업들한테는 아마 이 금리 상승이 직격탄일 거고 반면에 이제 캐시가 많은 기업들은 금리가 조금만 다시 안정화돼도 금방 다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제 뭐 골드만삭스에서 애플 최상무님이 커버해 주셨지만 뭐 199불 뭐 이렇게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어제 주가가 좀 빠져서 이제 151불 됐어요. 그런 거 보면 지금은 일단은 크게 시장 자체가 뭔가 작년 분위기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 또 하나가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이 여전히 22,000불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22,000불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시장의 유동성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 주 CPI 아까 발표한다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CPI가 발표되고 물가가 또 잡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또 시장은 금방 다시 또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한 가지 발표된 지표가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 지수인데요. 뭐 사진 1번을 보시면은 약간 내려가고 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게 234.5포인트 나오면서 전월 대비 4.3% 증가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7% 감소를 했습니다. 2월달 중고차 판매가 전월 대비 5% 감소를 했고 YY로도 9%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반면에 신차 판매가 늘었습니다. 신차 판매가 전월 대비 9%, 전년 대비도 한 9% 정도 신차 판매가 증가를 했고요. 2월달 이 자동차 판매 대수가 1,490만 대로 지난해 대비해서는 증가를 했지만 지난 달 대비해서는 한 6.2%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림 1번은 이제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인데 쭉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진 2번은 중고차 가격 차량별로 이제 YY 하락률인데 뭐 럭셔리카 이제 비싼 차들이죠. 이게 전년 대비 한 10% 정도 가격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SUV 이런 차들도 한 8.6% YY로 감소를 했고 그리고 네 벤이라든지 뭐 컴팩트카, 미드사이즈카 이런 것들이 모두 YY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테슬라도 고급 차종 모델 가격을 최근에 다 인하했다 그러고 했었잖아요. 거의 뭐 비슷하네요. 럭셔리카 요는 저기 전체적으로 다 가격 하락이 있었네 보니까 10% 가까이. 그 다음이 이제 SUV 같은 거 또 떨어졌고. 근데 하나 특이한 거는 2월 중고차 판매 가격이 MOM, YOY 다 빠졌는데도 중고차 가격 지수가 어떻게 MOM으로 이래 플러스가 났죠 이게? 판매 대수 자체는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어쨌든 네, 중고차 가격이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럼 아래서 좀 특징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테슬라 어제 한 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멕시코에서 공장을 짓겠다고 계속 지난주부터 이슈가 나왔는데 이르면 내년 24년부터 이쪽에서 그 멕시코의 몬테레이 지역 신규 공장을 가동을 개시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최종 그 허가가 승인이 된다면 3월 내에 공장을 착공하고 첫 차량 생산은 내년 정도로 전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그 모건 스탠리에서 그 샌프란시스코에 이쪽에서 모건 스탠리와 그 컨퍼런스를 가졌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 좀 살펴보시면 트위터 경영진을 그 CEO 새로 찾는 데는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트위터의 캐시플로우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트위터를 약간 핀테크 쪽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 뭐 그냥 원클릭 정도 이렇게 해서 송금을 하든지 그리고 또 뭐 예금이나 이런 걸 해서 이자를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트위터를 약간 좀 핀테크 쪽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트위터를 흑자로 전환을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에 더욱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고 스페이스 X와 관련해서는 그 스타쉽을 이달 중에 뭐 개도권 쪽으로 첫 런칭을 시도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중요했던 것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좀 흑자 전환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핀테크로 전환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그런 것 때문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핀테크 기업들 뭐 페이팔이나 스퀘어인데 이쪽 트위터 어제 마이너스 한 2.4%, 스퀘어 마이너스 한 3.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핀테크 전환을 했다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어제도 우리가 페이팔 얘기 잠깐 했지만 페이팔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페이팔하고 스퀘어가 2.4, 3.5% 빠졌는데 어제 시장 분위기는 전체 또 네, 이런 주식들이 다 빠져가지고 과연 이런 영향인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네. 그죠? 네, 다 같이 좀 하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핀테크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지 뭐. 네. 또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이게 뭐 핀테크 한다고 해도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건데.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추가로 계속 감원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감원을 하고 있고 수천 명에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난해 한 11,000명 정도를 감원을 했고요. 그래서 뭐 메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뭐 1차, 2차, 3차 감원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EO인 저커버그는 올해는 뭐 효율성에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용을 줄인다고 얘기를 이미 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감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CRM, 세일즈포스인데요. 여기서도 아인슈타인 GPT를 곧 출시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미 그 세일즈포스에서 아인슈타인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아인슈타인은 세일즈포스의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에게 전자상거래, 판매 서비스 등을 AI를 통한 확장 및 예측 기능을 제공을 해왔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생성 AI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대화형 기능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GPT 이름이 아인슈타인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 한다고 하고요. 어제 CRM의 주가는 한 마이너스 0.26%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괜찮았네요. 네. 예, 이름도 아인슈타인 하니까 되게 파워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항공주들이 대체로 좀 그나마 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델타항공이 플러스 1.6%, 유나이티드 항공 3%, 아메리칸 에어라인 플러스 1.5%, 반면에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 LUV만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미국 법무부 그리고 교통부 이쪽에서 젯블루와 그리고 스피릿 에어라인스 이쪽에서 그 인수합병을 반대한다, 반독점법 소송 제기를 한다라는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이전에 있었던 항공주들은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개의 항공사가 인수합병을 성공하면은 그 5위 항공사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반독점법 소송을 하면서 어제 젯블루의 주가는 마이너스 2.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적어 놓으신 요 4개 항공사가 1, 2, 3, 4 등인가 봐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딕스 스포팅 굿즈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스포츠 용품 이런 거를 파는 회사인데요. 어제 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 보시면은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지난 분기에 총이익률은 32.4%, 영업이익률은 8.6%를 기록을 했습니다. 좀 중요했던 거는 동일 매장 매출이 5.4% 증가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2.1%였고요. 가이던스가 12.9달러에서 13.8%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12달러였습니다. 그래서 동일 매장 매출도 컨센을 상회를 했고요. 가이던스도 컨센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주면서 어제 주가가 네, 제가 좀 잘못 적어놨는데 11.1% 증가를 했습니다. 네. 11.1%입니다. 네. 예. 네, 11%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CEO 코멘트 보시면 소비자들의 행동에 변화가 있다. 팬데믹 전보다 피트니스에 대해서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이제는 그 임의 소비재가 아니라 필수 소비재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신발이나 스포츠 의료 그리고 팀 스포츠 제품이 이번 분기 실적에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가 기여했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저도 신발, 스포츠 의류, 팀 스포츠 제품이 이번 분기 실적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많이 나간다는 얘기다, 그죠? 나가서 많이 그렇습니다. 아웃도어 스포츠를 많이 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약간 실적 발표를 했었던 이런 소매 판매 업체들 내용들 보면은
사람들이 편한 옷보다 조금 더 좀 팬시한 옷들, 드레스라든지 양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사고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스포츠 용품을 파는 회사 같은 경우는 신발이나 스포츠 의류 쪽으로도 소비자들이 많이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입는 편한 옷들보다 밖에서 입을 수 있는 뭐 운동복들이라든지 뭐 양복이나 드레스들 뭐 그런 것들 쪽으로 소비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남궁재훈 주임이 또 이런 소비 트렌드의 유행과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시잖아요. 제가 또 스포츠 운동복을 자주 입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재작년에 그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때 이제 룰루레몬 네, 그렇습니다. 과 같은 그런 레깅스 제품이 많이 팔리면서 네. 스판덱스를 만드는 이제 효성 TNC 같은 기업의 주가가 또 급등하는 뭐 보니까 2020년에서 21년 그때 1년도 안 돼서 9배가 올랐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보였듯이 우리가 이렇게 기업들 실적 체크를 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게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거 딕스 스포츠에서 신발, 스포츠 의류 이런 거 좀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런 거 팔릴 때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또 다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우리나라의 화성엔터 같은 뭐 그런 기업들도 있고 뭐 중국에서도 비슷한 그런 OEM 업체들이 있지만 그러면 또 신발에 들어가는 이런 화학 제품은 또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분명히 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남궁재훈 주임은 최근에 뭐 스포츠 관련된 거 어떤 거 구매하셨습니까? 저 이제 나이키 옷. 옷. 네. 신발도 혹시 샀어요? 신발은 나이키 거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습니다. 신발은 안 네, 신발은 안 사고요. 운동복만 샀습니다. 예. 축구화 구매 안 했어요? 축구화는 쓰던 게 너무 튼튼해서 그대로 신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특징 종목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또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ADP 비농업 고용 지표이고요. 그리고 졸트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이 FOMC 이전에 뭐 여러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다라고 했는데 또 이런 지표들 그리고 또 금요일 날에도 비농업 고용 뭐 실업률이라든지 그런 또 고용 지표들이 이번 주 계속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발표되는 대로 또 중요한 내용들 계속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뭐 미국 시장이 빠지긴 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매크로부터 쭉 다 훑어보면 그렇게 무서운 조정은 아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최일호 상무랑 같이 해봤지만 밸류에이션이 지금 4천이 넘어가면 18배 그죠? 넘어가면서 10년 평균 그리고 20년 평균보다는 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S&P 500의 20년 평균은 15점 몇 배밖에 안 돼요. 네, 10년 평균이 한 17.75, 17.45 정도 되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고용도 봐야 되고 유가도 봐야 되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유가는 어제 4%나 큰 폭으로 떨어졌고 천연가스 가격도 연초 이후 32%나 떨어지는 상황에서 좀 전에 이제 메타에서 보니까 이번에 또 사람을 줄이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 결국은 고용과 관련된 코스트도 좀 떨어질 거고 그죠? 집값은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은 바로 직격탄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주거비에도 또 영향을 주면서 결국은 또 한번 물가 관련된 데이터가 의미있게 또 좋게 나오는 모습이 3, 4월 달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금리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50bp 또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또 확 바뀌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은 지금은 박스권 우리가 뭐 3월 전망도 3월 FMC 전까지는 좀 박스 조정으로 계속 보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연민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궁재 형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